40년 만에 재래시장에 나타난 정장 차림의 남자. 당신이 제 어머니입니까? 라는 차가운 질문 한마디에 78 할머니의 평생 간직해온 비밀이 무너져 내립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4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이순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으로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순자의 발걸음은 마치 시계추처럼 정확했습니다. 40년째 변함없는 이 시간, 이 길목을 지나며 재래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그녀에게 있어 삶 자체나 다름없었죠.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건강하게. 순자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장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벌써 몇몇 상인들이 분주히 가게 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른 나물과 각종 반찬거리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순자의 뒷모습은 어쩐지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는 묵묵히 삶을 이어온 강인함이 배어 있었어요. 좌판을 펼치는 순자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온 덕분이었죠. 어젯밤 늦게까지 다듬어 놓은 나물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진열하는 모습에서는 장인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옆 가게 생선장수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요, 일찍 와야 좋은 자리 잡죠. 박 사장님도 벌써 나오셨네요. 순자는 환한 미소로 대답하며 자신의 좌판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시금치, 콩나물, 무말랭이, 고사리.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은 나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놓였습니다. 순자에게는 이 시장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삶의 터전이었어요. 딸 미정이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뛰어놀던 모습, 학교 마치고 달려와 숙제를 하던 모습,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되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추억이 이 좁은 좌판 주변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딸 미정이 출근길에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50살의 미정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걱정되어 거의 매일 아침 시장에 들렀어요. 미정아, 너는 바쁜데 왜 자꾸 이리로 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순자는 딸을 보며 반가워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아침은 드셨어요? 어젯밤에 또 늦게까지 나물 다듬으셨죠? 미정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겉으로 보기엔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어온 그 궁금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어요. 어머니, 그런데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녀가 수없이 했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런 얘기는 왜 자꾸 하니? 지나간 일을 자꾸 들추면 뭐해?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혹시 제가 형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가끔 꿈에서 남동생 같은 아이가 나타나거든요. 어릴 적 기억인지 꿈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생각이 나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아, 사정이 있었어. 지나간 일은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게 어디야.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는 그 모호한 말 뒤로 모든 진실이 감춰져 있었어요.
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지, 왜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져 있는지, 그리고 왜 가끔 어머니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어머니, 몸 조심하시고 오늘도 장사 잘 되시길 바라요.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손은 오랜 세월 나무를 다듬고 무거운 것들을 들어온 탓에 거칠었지만 미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응, 가거라.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조심히 가고. 순자는 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미정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들을 애써 억누르려 했습니다. 오전 시장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시금치 얼마예요? 콩나물 한 봉지 주세요. 이 고사리 어떻게 무쳐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순자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이 소박한 하루하루가 그녀의 전부였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순자는 잠깐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변함없는 시장 풍경, 정겨운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자신의 자판.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도 모르게 오늘은 평소와 다른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꽁꽁 숨겨온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시장의 따뜻한 볕 아래서 나무를 정리하는 순자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운명이었어요. 곧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평소보다 한산해진 시장에서 순자는 홀로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진 이 시간은 그녀에게 잠깐의 휴식을 허락해주곤 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려 잠시 앉아서 쉬고 있던 순자의 시선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회색 양복에 검은 가죽 구두,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성이었어요.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순자의 좌판 쪽으로 걸어왔어요. 순자는 무의식 중에 등을 곧게 펴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을 좀 보시려고요? 순자가 상냥하게 말을 걸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순자는 괜히 어색해졌습니다. 뭘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순자 씨가 맞으십니까? 순자의 심장이 순간 빨라졌어요.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낯선 사람이라니. 네, 맞는데.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도연.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저한테 무슨 일이시라도?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입니까? 그 한마디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나물 한 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뭐라고요? 78살 이순자. 40년 전에 갓난아기를 입양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상처와 원망이 배어 있었어요. 순자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상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손님들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하려 했지만
도연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출생신고서, 입양 관련 서류, 그리고 최근에 발급받은 듯한 상속 관련 문서들까지.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40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의 기록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저를 찾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말이죠. 도연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 질문에 순자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든 남편,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었던 현실의 무게. 당시의 상황이... 순자가 힘겹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상황이요? 그 상황 때문에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도 다시 버림받고 말이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일어섰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럼 어디서 얘기하시겠습니까?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실 건가요?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도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정리하고. 순자는 황급히 나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좌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도연이 의외로 순자의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순자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무거운 나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어색했습니다. 순자는 앞서 걸으며 수십 번도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 이 남자가 자신이 버린 그 아이가 맞는 건지 꿈은 아닌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도연은 묵묵히 뒤따라오며 주변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낡은 주택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생활의 흔적들. 순자의 집은 작은 다세대 주택 1층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그 집은 비좁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미정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습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그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누나, 인가요? 응? 순자가 어리둥절해하자 도연이 다시 말했어요. 제 누나 맞죠? 미정이라는. 순자는 그제서야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미정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니. 어떻게... 미정이를... 많은 걸 알아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말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찍 들어오셨네요? 미정의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미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의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굳어진 표정,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미정은 순간적으로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찾지 못했어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미정은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순자는 여러 번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정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누나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은 도연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미정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내 동생이야. 미정은 그 말을 듣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에서 보던 그 남동생이 정말 존재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다는 건가요? 동생이라고요? 어머니, 이게 무슨...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물어봤던 그 동생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43년 전에 태어났고 생후 6개월 만에 입양을 보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없었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미정은 충격을 받은 채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기셨어요?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죄스러워서. 죄스럽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4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정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부터 느꼈던 그 막연한 외로움이 이제야 설명이 되었거든요. 도연이 차분하게 개입했습니다. 누나, 어머니를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저도 최근에야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단순히 가족을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미정이 예민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재 한 대기업의 유일한 법정 상속자입니다. 양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유산을 남기셨거든요. 순자와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문서였지만 중간중간 보이는 금액들이 눈에 띄었어요. 억 단위를 넘어서는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연이 계속 설명했어요. 양아버지의 유언에 따르면 친모와 최소 3개월간 함께 거주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미정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결국 돈 때문에 찾아오신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도연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확인할 기회거든요. 순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왔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지만 어쨌든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3개월 동안 여기서 지내겠다는 말씀이세요? 미정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 상속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불편을 끼치는 대가는 지불하겠습니다. 대가요? 순자가 반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도연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계약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정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거래라고요? 가족을 거래 대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족이라.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40년 전에 버린 사이를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투 속에서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원망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결정하세요.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호텔에 머물고 있으니까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순자가 급하게 불러 세웠어요. 가지마. 제발 가지마.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고리에 손을 댄 채로 멈춰 섰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미정이 일어서서 동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연 씨, 아니, 도연아. 어머니께서 그런 선택을 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일단은 여기서 지내자. 도연은 미정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도연의 물음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잖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다음 날 아침 도연이 큰 캐리어를 끌고 순자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창문으로 그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도연이가 왔어요. 순자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던 터라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좀 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들어와.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은 묵묵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정이 급하게 말을 건넸어요. 도연아, 나는 병원에 가야 해서. 어머니 잘 부탁해. 하지만 도연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부탁이라니요. 저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러 온 것뿐입니다. 미정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시간이 늦어 서둘러 집을 나서야 했어요. 혼자 남은 순자와 도연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거실을 둘러보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3개월. 참 오래 느껴지겠네요. 순자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무시와 경멸이 느껴졌거든요. 어디서 주무실 건지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자신의 캐리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임시거처니까요. 그리고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낡은 가구들, 색이 바랜 벽지,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생활의 흔적들. 정말 초라하네요.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초라해도 우리가 평생 살아온 집이에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도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몇 가지 반찬과 오래된 김치, 그리고 달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걸로 3개월을 버티라는 건가요? 순자는 급하게 부엌으로 따라와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장을 보러 갈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모르니까. 좋아하는 음식이요? 도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40년 동안 관심도 없었던 분이 갑자기 제 취향을 궁금해 하시는군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볶음. 변변한 반찬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한 상차림이었어요. 드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도연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음식은 잘 안 먹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그럼 뭘 드시고 싶으세요? 순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호텔 음식에 익숙해져서요. 이런 집밥은 좀 어렵네요. 순자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자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젯밤 내내 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고민하며 준비한 음식이었거든요. 미안해. 미안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 미정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었고 도연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미정이 어머니께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가서 도연에게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도연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실이라고? 무슨 사실?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이 노트북을 닫고 미정을 바라봤어요.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년 전에 저를 버린 사람이 갑자기 모성애를 보인다고 해서 제가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버렸다고? 그 말 좀 그만해. 미정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면서. 힘들었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저는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입양 가정에서도 다시 버림받았고요. 왜인지 아세요? 제가 문제아였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찾겠다고 울부짖는 아이였거든요. 순자가 부엌에서 나와 도연의 말을 들었어요. 도연아, 제발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도연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저에게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냥 계약 상대방일 뿐이에요. 그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니?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나쁘다거나 좋다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남남이라는 거죠. 미정이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그럼 왜 왔어? 상속받을 거면 혼자 알아서 하면 되잖아. 조건이 있으니까 온 거죠. 달리 방법이 없어서요.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차가운 말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미정은 복잡한 가족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순자와 미정은 그가 나간 후에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니?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어머니,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도연이가 왜 그렇게 원망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내 아버지가 폐결핵에 걸렸을 때였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아버지는 일을 할 수 없었지. 너는 겨우 돌이었고 도연이는 갓난아기였어. 미정은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병원비, 생활비. 감당할 수가 없었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한 부잣집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어.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고,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래서 도연이를 보내신 거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중에 다 크면 친부모를 찾아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려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뭐요? 그 집에서 다시 고아원으로 보냈대. 순자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몇 년 후에 알게 됐는데 그 집에 친자식이 생기면서 도연이를 다시 버린 거야.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동생은 2번이나 버림받은 셈이었어요. 한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상속에 대해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양아버지의 친척들이 나타나서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양아버지께서 친족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촌 형제들이 여럿 있었는데 연락이 끊어져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계속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 조건 중에 친모와의 동거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이 조건이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조건을 충족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상속을 위해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정작 상속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장대로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친족들이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도연 씨가 금전적 목적으로 친모에게 접근했다는 거죠. 금전적 목적이라고요? 네, 만약 그게 사실로 판명되면 상속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찾아간 건 맞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순자와 미정은 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속권 분쟁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동기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까지. 순자와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결국 헛수고였네요. 헛수고라고? 미정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그럼 정말 돈만 때문에 온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처음에는 분명 상속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감정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도연아, 돈이 문제라면. 뭐요? 내가 가진 거라도 다 줄 테니까. 제발 가지 말아라.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게 뭐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번 돈 조금. 그리고 이 집.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연이 말을 끊었어요. 제가 받으려던 상속은 수백억 원이었어요. 어머니 재산으로는 어림도 없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럼 정말 갈 거니? 순자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조건을 충족하면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돈뿐일까?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느꼈던 그 복잡한 감정은 뭐였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도연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도연은 매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상속 분쟁에 대응했고 집에서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어요. 순자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시장에 나가려 하는데 도연이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세요? 시장에. 나물 팔러.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냥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요.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순자에게는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시장으로 가는 길에서 도연은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혼자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78배 나이에도 굽지 않는 허리,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다른 상인들이 도연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순자 씨, 이분은 누구세요? 제 아들이에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0년 동안 아들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이라고요? 어머, 정말 잘생겼네요. 서울에서 사업하시나 봐요? 상인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어색해하며 간단히 인사만 했어요. 순자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좌판을 펼치는 순자의 손놀림을 지켜보던 도연은 문득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주 어릴 적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고 나무를 만지게 해준 기억. 너무 흐릿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요. 이걸 어떻게 파는 거예요? 도연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 시금치는 농약을 안 쓴 거야. 조금 비싸지만 단골 손님들이 찾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간단한 김밥과 계란말이였어요. 먹어라. 순자가 권했지만 도연은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아니야, 같이 먹자. 혼자 먹으면 맛없어. 도연은 어쩔 수 없이 김밥 한 줄을 받아 먹었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났거든요. 맛있네요. 도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후에 손님이 많아지자 순자는 바빠졌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무를 포장하고 새로운 상품을 진열하느라 정신없었어요.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콩나물 2봉지 주세요. 손님이 말하자 도연이 먼저 나섰어요. 네, 여기요.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손님을 응대하다니 꿈만 같았어요. 어머, 아드님이 친절하시네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실 것 같아요.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자가 비틀거렸어요. 어머니, 도연이 재빨리 달려가서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서. 잠깐만. 순자는 도연의 품에 기대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일단 그늘에서 쉬시고 물부터 드세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순자가 말했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도연은 걱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시죠. 아니야, 아직 장사할 시간이.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순자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했어요. 도연은 좌판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그런 도연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순자가 말했어요. 미안하다. 괜히 따라와서 고생했지? 괜찮아요. 오히려 어떻게 사시는지 알게 돼서 좋았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어요. 정말? 순자가 반가워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힘드시는구나 싶었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78배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집에 도착해서 순자를 침대에 눕힌 후 도연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어머니가 좀 안 좋으세요. 뭐? 무슨 일이에요? 시장에서 갑자기 어지러워하셔서. 미정은 깜짝 놀라며 곧 퇴근하겠다고 했어요. 미정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살펴보니 과로 증상이었어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 생각하셔야죠.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이야. 순자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순자가 나왔어요. 고마워. 오늘 뭐가요? 시장에서 도와줘서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줘서.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혼자서 40년을 버텨오신 거예요? 응. 힘들지 않으셨어요? 순자는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단단히 얼어있던 것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차갑게 굴려고 애썼지만 어머니와 누나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특히 시장에서의 그날 이후로 순자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모든 관련자들이 모여서 최종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최종 논의요? 네, 상속권 분쟁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친척들과 직접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거죠. 도연은 긴장이 됐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온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와 미정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내일 모든 게 결정날 것 같아요. 그럼 떠나게 되는 거야? 순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상속만 받으면 바로 떠날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문득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그 시절.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양아버지의 친척들이 와 있었어요. 중년의 남녀 서너 명이 날카로운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김도연 씨시군요. 친척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입양아 주제에 상속을 받겠다고? 도연은 감정을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양아버지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속 조건을 충족했는지가 관건이죠.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도연 씨가 친모와 함께 거주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말 가족관계가 회복됐는지 의문입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닙니까? 도연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했어요. 간단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고도 어머니와 함께 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시죠.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고도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느냐는 질문. 예전 같으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시간을 좀 주시죠. 도연이 말했어요. 하루만 생각해 볼 시간을. 하루요? 친척들이 비웃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을 텐데요.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여전히 돈 때문인 건지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니? 어떻게 됐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속을 포기하고도 함께 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돈이 아니어도 우리와 함께 있어줄 거야? 모르겠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때 미정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상황을 듣고 나서 미정이 말했어요.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내 마음은 어떤데?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도연이 고백했어요. 상속받고 바로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시장에서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정말 놀랐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누나도 40년 동안 어머니를 혼자 돌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어요. 도연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너무 차갑게 굴었어요. 미정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괜찮아. 이해해. 내가 원망할 만했으니까. 아니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의 선택을.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도연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처음에는 경직됐지만 점차 어머니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4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어머니,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상속 포기할게요. 뭐? 순자와 미정이 동시에 놀랐어요. 정말이야? 네.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40년의 아픈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속 포기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정말로 포기하시는 겁니까? 네, 제게는 더 소중한 유산이 있으니까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 순자가 시장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도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6개월 후, 이른 아침 시장 골목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시금치가 많이 들어왔네요. 도연이 정장 대신 편한 차림으로 나무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아, 그거 너무 높이 쌓으면 안 돼. 손님들이 고르기 어려워해. 순자가 자상하게 알려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시장 일이 제법 익숙해져 있었어요. 미정이 출근길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오늘도 힘내. 누나도 조심히 가.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상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가족 같아 보여요. 아유, 순자 씨는 복이 많으세요. 아들이 이렇게 효자인데. 옆 가게 할머니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순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늦게나마 이렇게 돌아와줘서.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어머니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드세요. 제가 아침에 김밥 말았어요. 내가? 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누나한테 배웠거든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먹어본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정말 맛있다. 처음 만든 게 맞니? 네, 어떠세요? 최고야. 우리 도연이가 이런 재주도 있었구나. 순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많아지자 도연은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어머니, 이 고사리는 어떻게 무쳐야 맛있어요? 젊은 주부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먼저 찬물에 하룻밤 불리시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아이고, 아드님이 정말 자상하시네요. 손님이 감탄했어요. 어머니가 잘 가르치셨나 봐요. 순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미정이 국을 끓이고 도연이 반찬을 만들고 순자가 밥을 지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북적거린 건 처음인 것 같아. 순자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도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제가 어디 가지 않을 테니까요. 정말? 순자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차례죠. 식사를 하면서 미정이 말했어요. 그런데 도연아, 상속 포기한 거 후회 안 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난 돈이었는데. 누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도연은 어머니와 누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고아원에서, 입양 가정에서도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도연의 말에 미정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던 거죠.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도연은 시장 상인들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나물 솜씨와 제가 배운 장사 요령을 합치면 잘 될 것 같아요. 순자는 아들의 제안에 망설였어요. 내가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 40년 동안 혼자서 나물 장사하셨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미정이 격려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울 거고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반찬 가게 개업 준비를 하면서 세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메뉴를 정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홍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순잔의 반찬 가게라는 이름도 함께 정했어요. 개업일 많은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순자 씨, 정말 축하드려요. 아드님 덕분에 대박 나겠어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순자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인데. 도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정리를 했어요. 오늘 첫날 치고는 장사가 잘 된 것 같네. 미정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그래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가게를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상속이었구나. 돈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일상.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도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어요. 나도야. 내가 돌아와줘서. 순자가 아들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셋이 함께. 미정이 밝게 말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의 상처와 그리움이 모두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진정한 상속은 사랑이었고 이제야 그 상속을 완성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매일매일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였어요. 6개월 후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로 포기하시는 겁니까? 500억이라는 돈을.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하며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 순간 양아버지의 친척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500억이라는 돈을 포기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대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자와 미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도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와 미정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미정은 거실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미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상속 포기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도연의 대답에 순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그 큰 돈을 포기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정말 후회 안 하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전혀요. 저는 더 큰 유산을 받았으니까요. 더 큰 유산이라니? 가족이요. 어머니와 누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을 받았어요. 그때 갑자기 도연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일으키려 했어요. 왜 이러니? 일어나. 40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던 것, 처음 만났을 때 차갑게 대했던 것, 모든 게 죄송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내가 원망할 만했어. 어미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다는 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 늦었지만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40년의 상처와 그리움, 오해와 원망이 모두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시장 골목에는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잔의 반찬 가게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개업 첫날 많은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순자 씨, 정말 축하드려요. 아드님 덕분에 대박 나겠어요. 이제 우리 시장에 반찬 가게가 생겨서 좋겠네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감격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시금치 반찬 좀 주세요.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여기요. 도연이 정장 대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은 깜짝 놀라워했어요. 어머, 아드님이 직접 장사하시네요. 잘생긴 아들 둬서 좋겠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순자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네, 어머니와 함께 하는 거예요.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점심시간 미정이 병원에서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도연아, 장사 어때? 대박이야. 벌써 준비한 반찬이 반 이상 팔렸어. 순자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함께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미정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가게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500억보다 훨씬 값진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진짜 제 재산이에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면서 순자가 말했어요. 도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런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78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요. 앞으로 우리 셋이 함께 이 가게를 키워나가자. 미정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좋아. 도연과 순자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도연이 문득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이 골목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가끔 나요. 정말? 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흐릿하지만.
따뜻한 기억이에요.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기억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순자가 아련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잖아요. 더 좋은 기억들로 가득 채우면 돼요. 도연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에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진짜 상속이었구나.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의 사랑.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